자, 시작 한번 해보시죠. 페이지 147쪽입니다. 우리 페이지 147쪽에 562번부터 풀어가면서 내용상 한번 잡아볼게요.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부등식이 있어요.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은 부등식이라는 가정하에 두 가지로 쪼개야 돼. 언제?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양수일 때, 그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얘가 음수일 때 두 개의 파트로 쪼갰어야 되지. 그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두 개 형식으로 존재하게 되니까 x의 값의 포인트가 언제 3분의 2일 때랑 언제 4라고 하는 포인트일 때 이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로 갈리게 되는 거 보일 거야. 맞아? 그러면 어때? 우리는 총 범위를 몇 개로 쪼개야 된다? 3개로 쪼개줘야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x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야?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 x라는 얘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대, 4보다는 작을 때, 마지막으로 x가 4보다도 크거나 같을 때 라고 하는 총 몇 개의 파트? 3개의 파트로 쪼개주게 된다. 맞아? 자, 그러면 우리 x가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할 건데요. 요 안에 있는 친구 우리 절대값이잖아. 난 절대값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부호 바꿔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래서 식 자체를 우리가 절대값 3x-2 더하기 절대값 x 마사가 14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한번 봐볼게. 오케이? 자, 그럼 x가 이제 3분의 2보다 작습니다. 둘 다 음수겠지. 즉 둘 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올 거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사 x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6이 넘어가니까 몇이야? 8이라고 나오게 될 거고, 양변을 마사로 나눠주게 되니까 최종적인 형태 x라고 하는 얘가 작거나 같아?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두 개가 겹쳐지는 영역을 보니까 누구로 끝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을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음, 요 사이 범위 한번 봐보자. 얘는 양수, 얘는 음수야. 그치? 그래서 얘를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은 우린 얘를 2x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하는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넘어가면서 12, 2로 나눠주게 되니까 최종적으로 x가 뭐보다 커야 돼?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우리가 현재 보는 범위 내에서 안 되지. 그지? 자, 마지막. 이번에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둘 다 양수니까 우린 얘를 4x-6이란 얘가 14보다 크거나 같다. 마육 넘어가니까 20. 최종적으로 x라고 하는 얘를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얘도 최종적인 범위, 겹쳐지는 범위는 어디야?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겠지. 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번.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더라.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해되죠? 자, 그 바로 밑에 있는 문제로도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563번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을 가진대? 두 개의 실근을 가진대. 우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란 말은 다른 거랑 뭐랑 똑같아? 뒷판별식이 0보다 크다랑 동일한 거겠지. 그지? 즉 얘를 내가 뒷판별식을 진행하면 어차피 1차항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린 뒷판별식의 결과물은 마이너스 4ab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얘가 0보다 크대. 무슨 말이겠어? a 곱하기 b라는 얘가 음수여야 한다는 거야. 맞아?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음수래. 얘가 의미하는 거 뭐라고 했어? a랑 b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지. 그지? 그리고 나서 난 얘가 좀 중요했습니다. 어떤 거야? 내가 절대값을 씌운 게 b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맞아? b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데 해가 존재해. 맞아? 해가 근데 범위가 어때? 좀 한정되어 있지 않아? 근데 생각해봐. 만약 b가 음수라고 한번 해볼까?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자, 예를 들어 b가 음수야? 그럼 절대값 씌운 거는 무조건 0이거나 양수니까 음수보다 큰 거 아니야? 그럼 해가 모든 실수였어야 되지.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네. 그지?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아, b가 양수구나. 그럼 자연스럽게 a가 음수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일단 우리는 b가 양수라는 걸 찾게 된 거고, 자, 그럼 이제 제대로 시작 한번 해보자. 우리 절대값이 있는데 심지어 부등호의 방향이 왼쪽을 향해서 벌려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ax 플러스 4라는 얘가 누구보다 클 때?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 또 언제야? ax 플러스 4라는 얘가 작아. 뭐보다? 마이너스 b보다. 이렇게 두 개를 쪼개주기로 했었지. 맞아? 자, 마사 4 넘겨줍시다. 그럼 ax라는 얘가 뭐보다? b-4보다 작거나 같아. 근데 우리 이미 a가 뭐인 거 알고 있어? 음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겠지. 맞아? 얘도 어때? 4 넘기고 a로 나눠주게 되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야. 반대로 그냥. 이해했어? 안 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어때? 우리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대. x값이 무언가보다 작거나 같대. 한마디로 우리는 a분의 b-4를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으니까 b-4라는 얘가 마이너스 2a라고 도출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는 몇이겠어? 6이어야겠지. 한마디로 우리는 마이너스 b-4라는 얘를 6a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맞아? 그럼 우리 얘는 두 개 더해줄 수 있잖아. 두 개 더해주면 뭐라고 나오는데? 마이너스 8이라는 얘가 플러스 4a가 나오는 거니까 우리 최종적으로 a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맞아?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은 4지? b, 마사 넘겨주니까 b가 몇으로 나온다? 8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양수, 음수에 대한 조건이 맞춰지는 거고 a 플러스 b를 몇이라고? 6이라고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처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요 조건이 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해요. a 곱하기 b가 음수라는 걸 찾은 거. 그 다음에 저기에서 해가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b가 양수고 a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보를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책에다 바로 필기하지 말고 내가 일부러 종이 너네 책상에 줬지? 책상에 있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기왕이면 필기를 좀 해주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너네가 느니까. 일단 필기 했지? 요거 잘 잡아놔 머릿속에다가. 일단 다음 문제 566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봐보자. 자, 우리는 절대값 x 플러스 1 플러스 절대값 x만 3이 k보다 작거나 같다에 뭐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나는 이 생각이 들어. 요 k라고 하는 친구는 너무나도 꼴보기 싫은 친구란 말이야.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친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y는 k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위에 있는 거? K가 더 위에 있는 친구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번 이렇게 해볼게. Y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3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동일하게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3일 때에 대해서 각각 분기점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x가 3보다 작을 때 x라고 하는 얘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세 개의 파트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 오케이? 자, 이번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뭐야? 싹 다 음수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린 y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도출이 될 겁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마일부터 3입니다. 이번에는 왼쪽 건 양수, 오른쪽 거는 음수야. x랑 마x니까 사라질 거고 1이랑 플러스 하니까 이렇게 y는 4라고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이번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싹 다 양수겠지. 그럼 어떻게 나와? y가 2x-2라고 도출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좀 간단한 형태지만 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x가 3일 때에 대해서 조금 갈려있는 친구고요. 으차.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다. 그 다음에 y값이 4라고 하는 친구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잡아 놓을게. 좀 그리기 편한 거 가운데 있는 친구부터 봐보자. 마이너스 1을 가지고 3일 때는 안 되고 다 4라는가 y는 x, y는 4라고 하는 친구를 가지고요.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친구 보니까 어때? 감소하는 친구야. 근데 내가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딱 4가 나오니까 이 친구는 요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3 넣어보니까 몇이야? 동일하게 4가 나오니까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찾아낸 요 친구의 모양이 요거인 걸 알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y는 k라고 하는 친구를 그릴 건데 얘가 뭐인 거? 크거나 같은 거. 얘보다 크거나 같은 게 존재했으면 좋겠어. 어디부터 존재하는 거야? 아, y는 4일 때부터 근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는 어때? 존재하겠지 항상. 해가 존재하겠지. 근데 여기선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다? 아, K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그려준 요 이차함수의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는 4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내가 방금 얘기한 거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한 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도 풀 수 있다는 거야. 방정식과 부등식 전부 다. 여기까지 됐죠? 자, 페이지 넘어가 보자. 자, 요거는 나한테 모르면 혼난다. 이거 진짜 모르면 혼나. 자, 가족권부터 한번 봐봐. 내가 두 개의 수를 곱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놈을 곱했는데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왔네. 뭐를 의미하는 거야? x마사가 음수, 마삼마 x가 음수. 맞아. 자, 얘는 어때? 분수 형태, 유리수의 형태를 합쳤어. 그랬더니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네. 얘가 의미하는 거 뭐야? 분모 x 플러스 1이 음수,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5가 양수. 요건 암기 포인트였지. 풀어주진 않을 거야. 이거 기억하고 가라고. 알겠습니까? 자, 다음 570번 가보자. 자, 요거는 조금만 별표 하나만 잡아줄까? 자, 선생님이 방금 전에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기억을 해봐. 방금 전 문제에서 얘를 뭐라고 했어? y라고 더 적고 여기 주어져 있는 0이라는 친구도 y라고 해가지고 내가 방정식의 형태로 풀었을 거야. 맞아?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야? 위로 볼록한 놈. 하나는 뭐야? 아래로 볼록한 놈. 두 가지야. 맞아? 그 두 가지 근이 존재하는 경우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놈과 위로 볼록한 놈 두 개가 있다고 했어. 근데 얘가 뭐보다 컸으면 좋겠어?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컸으면 y는 0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컸으면 좋겠어. 맞아?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때? 아래로 볼록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벌어지는 값의 형태로 나타나지. 그지? 그리고 위로 볼록한 얘가 y는 0보다 크다고 하니까 사이에 갇히는 형태로 나타나. 맞지? 근데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값으로 나와 있어 지금? 벌어지는 값의 형태로 나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벌어지는 값의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형태? 아,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린 최고차의 개수를 A,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 친구들의 근을 각각 마이너스 2분의 1과 4분의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어져 있는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라는 친구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y는 ax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마무리 지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때 a의 값은 뭐가 나온다? 양수다. 라는 조건까지 적어주자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전개해 볼 수 있잖아.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는데? ax의 제곱, 그 다음에 4분의 1x, 4분의 1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 a까지 나타나게 될 거야. 맞아? 근데 봐봐, 이 4분의 1 a는 뭐야? 뭐랑 똑같아? b랑 똑같은 거고 마이너스 8분의 1 a라고 하는 얘는 누구랑 똑같아? c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 밑에 있는 식을 만들어 보게 되면은 c가 뭐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8분의 1 a라는 친구랑 동일하다고. b는 뭐랑 똑같다고? 4분의 1 a랑 동일하다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a겠지. 여기까지 맞아? 그럼 분모에 뭐 있는 거 좀 꼴보기 싫으니까 양변을 뭘로 나눌 거야? 아, 뭘 곱할 거야? 마8 곱할 거야. 그리고 a가 양수지. a 양수니까 a로도 한번 나눠주자고. 오케이?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인데 음수를 곱해줬으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오케이? 자, 인수분해까지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마사에다가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거 외웠지? 2차식이 0보다 작은 꼴로 되어 있으면은 사이에다가 우리는 가둬주는 형태로 주어지게 된다. 그지? 그럼 우리 정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말 0, 1, 2, 3인데 말 0, 1은 어차피 더해서 사라질 거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몇이라고? 5라는 값이 나오겠구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해되지? 요거 전체적인 풀이 과정 한번 잘 잡아놔야 돼. 이 풀이 과정 잘 잡아놔야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다. 점점. 좋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죠. 57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부등식이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있어요.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오케이. 나는 일단은 주어져 있는 온전하게 주어져 있는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를 구해줘야겠구나가 1번이지. 그지? 그리고 그 구해준 x에 대해서 아래에 있는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맞아? 아, 오케이. 하나하나 만족시켜 봅시다. 자, 1번. 일단 주어져 있는 부등식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나와야 돼? x-2 곱하기 x-4라는 얘가 0보다 작은 거지. 즉, x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2부터 4라고 나타나게 된 거야. 맞아? 그러면 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큰 게 만족이 돼야 돼. 나는 이거 어떻게 했었어? 그림 그려줬었잖아. 맞아?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이야. 아래로 볼록한 친구야. 심지어 꼭지점 축은 몇이야? x는 1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 x가 2부터 x가 4일 때까지 봐. 근데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 최소값 얘기했었잖아. 맞아? 내가 x한테 몇을 넣었을 때 2를 넣어서 나오는 이 최소값이라는 값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x한테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되니? 4-4니까 우리 그냥 2k제곱 마이너스 6이라고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해.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왜? 여기 2가 같다가 없잖아. 맞아? 여기 같다가 없잖아. 2는 안 본단 말이야. 그럼 2를 넣었을 때 0이어도 2보다 커진 숫자부터는 같이 0보다 커질 거기 때문에 같다가 들어가 줘야 돼요. 오케이?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된다? K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즉 우리는 K라고 하는 얘를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다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를 몇으로? 마이너스 3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오케이? 요거 같다에 대한 정보 꼭 기억하면서 필기 좀 해주세요. 요거 한번 필기 좀 해주자. 요거 필기한 사람은 우리 573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값보다 커야 한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 2차 부등식, 2차 함수의 최소값이 뭐보다 큰지, 어떤 값보다 커야 되는지를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필기 다 했으면은 우리 573번 문제 한번 봐보자. 자, x에 대한 부등식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의 x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의미 아닌 정수 k의 개수가 궁금하다고 했어. 맞아? 일단은 부등식을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근데 뭐 2차 부등식이다, 뭐 몇 차 부등식이다 말이 있어 없어? 없어. 딱히 조건은 없는 거야. 일단 부등식이 만족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다 좌변항으로 넘기자. 오케이? 자, x제곱 넘어가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kx의 제곱이란 친구. 막 kx가 넘어가니까 그냥 플러스 kx 그리고 플러스 k-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괜찮아? 자, 얘를 만족시키는 게 존재해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얘 같은 경우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해줬었냐면 그냥 그래프 형태를 다 찾았지. 근의 개수까지 해가지고.
맞아. 일단 아래로 볼록할 때 어떤 거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어. 근이 없을 때, 중근일 때, 쌍근일 때. 맞아. 그리고 또 음수인 건 뭐야? 근이 없을 때, 중근일 때, 쌍근일 때. 맞아. 이렇게 우리 총 6개의 그래프가 존재한다고. 맞아. 근데 우리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뭐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존재했으면 좋겠어. 존재하지. 존재하지. 요거는 다 존재해. 맞아. 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얘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한마디로 난 뭘 인지할 수 있다? 일단 K가 음수면은 항상 존재해 볼 필요 없어. 그치? 뭐만 보면 돼? 오케이. K가 양수일 때만 보면 된다. 근데 K가 양수일 때는 뭐여야 되는 거야? 그 2개의 근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즉 뒷판별식 0보다 커야 한다는 거겠지? 그치? 자, 뒷판별식 진행을 해보자. 어떻게 나와? K의 제곱 마이너스 4K K 마이너스 2 얘가 0보다 커야 돼. 맞아?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 3K 제곱 플러스 8K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크다. 그지?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서 K로 묶어주게 되면은 우리는 얘를 3K 곱하기 3K 마이너스 8이라는 얘가 0보다 작기 때문에 K의 범위가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우리 하나 더 신경 써야 돼. 뭐? K가 몇일 때? 0일 때. 한 번은 넣어봐야 돼. 오케이? 자, K가 0입니다. 0, 0, 0. 어때? 마이너스 2야? 0보다 작거나 같지? K가 0일 때는 항상 성립하는구나.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수 K의 개수, 의미 아닌 정수 K의 개수 몇 개야? 0, 1, 2, 총 3개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요거 필기해주세요. 뭐까지? K가 0인 것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알겠어? 이것까지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요거 확인했으면은 또 576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계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나 이해됐어? 민재? 수민이는 괜찮아? 수수 이해됐나요? 태우는? 이해됐어? 사연씨는? 오케이. 자, 그럼 한번 576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얘도 좀 중요한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x에 대한 부등식이야. x에 대한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데 일단 항상 0보다 크거나 커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아까 봤잖아. 우리 형태가 총 몇 가지였어? 얘가 이렇게 하는 튀어나오면 안 되는데 얘는 총 몇 가지? 6가지 형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항상 0보다 큰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 친구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1번 m-2라고 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즉 m이 2보다 커야 하는 거고, 두 번째 그 상황에서 전개하는 뒷판별식. 근데 다행히 짝수에 대한 뒷판별식이니까 우린 얘를 m-2의 제곱 마이너스 m-2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근이 없어야 돼. 즉 0보다 작은 거지. 전개하지 마. m-i 공통항이야. 그럼 내가 얘를 m-2로 묶어주게 되면은 m-2 곱하기 m-3 0보다 작다. 즉 m의 범위가 2부터 3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겠지. 여기까지 맞아?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어. m한테 몇 넣어보기? 2 넣어보기. 왜? x에 대한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란 단서 조항 안 붙었잖아. 그럼 최고차항 0으로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m한테 2 한번 넣어보자. 2 넣으니까 어때? 날라가. 1이야. 1이 0보다 커. 어때? 항상 성립하겠지? 오케이. m이 2일 때도 가능하구나. 마무리해주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요것도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하신 분은 또 57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약간 부등식은 원리가 비슷해. 싸그리 다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내가 풀고 있는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좀 들어주세요. 사실 부등식은 사실 난 개인적으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랑 상당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랑 동일한 말들로 많이 전개가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너네 시험범위 아닌 거 아는데도 그쪽 한번 나간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 그 원리 잘 살려줘. 축이라는 친구도 굉장히 유사한 원리로 똑같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 고난도 문제로 가면 갈수록. 알겠지? 자, 578번 보겠습니다. 최고 차의 개수가 각각 2분의 1과 2인 두 개의 2차 함수 y는 fx랑 gx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점. 두 함수 y는 fx랑 gx의 그래프는 뭘 가져? x는 p라고 하는 친구를 축으로 가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축으로 가진대. 그리고 부등식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의 해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어? 사이값의 형태로 나타났대. 그치 민재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 어떤 형태를 어떤 걸 가져갈 거라고.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그대로 가져갈 거야. 오케이? 자, 축이 뭐라고요? 둘 다? x는 p라고 하는 친구가 축이야. 맞아? 그리고 어때? 둘 다 2분의 1과 2라고 하는 양수로 주어져 있는데 누가 봐도 이 2라고 하는 친구가 훨씬 가파르고 2분의 1이 조금 더 완만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지. 그지? 그럼 우리 두 가지 형태를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가파른 얘가 아래에 있고요. 완만한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가 있을 거고, 하나는 또 뭐가 있겠어? x는 p라고 하는 친구에서 이번에 완만한 얘가 밑에 있고 가파른 얘가 위에 있는 얘가 있을 거야. 맞아?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에 항상 가파른 얘가 더 크지? 근데 우리가 해가 어떤 제약 범위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일 리가 있어 없어? 없어. 맞아? 이 왼쪽에 있는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줘야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심지어 우리는 뭐가 더 큰 거? fx가 더 큰 게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면 좋겠어. 근데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거 뭐야? 완만한 얘가 큰 게 한정되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y, 완만한 친구가 y는 fx, 가파른 친구가 y는 gx다라고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그리고 생각 한번 해보자. 우리 얘네 두 개가 동일한 거리만큼 벌어져 있어야 돼. 왜? 2차 함수잖아. 축이 같잖아. 맞아? 축이 같아. 올라간 거리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얘네 두 개의 x값은 x는 p에 대해서 대칭 이어야 해. 맞아? 근데 요거의 값들이 각각 몇이랑 몇이래? 아, 마이너스 2라는 친구랑 3이라고 하는 친구래. 맞아? 그럼 마이랑 3 더하면 1이지. 1의 절반 2분의 1이야. 뭐까지 나온 거야? p가 2분의 1이었구나가 바로 나와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괜찮아? 즉 우리는 fx랑 gx의 교점이 각각 마이랑 3이고 그 당시가 축이 2분의 1인 걸 알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 다 이해된 거지? 자,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 뭐 사실 이거 마무리를 뭘 그렇게 딱히 할 것도 없긴 한데, 자, 우리 fx 빼기 gx라고 하는 친구 이 두 개를 한번 fx 빼기 gx 말고 잠깐만. 뭐 하나를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딱히 잘못 얘기한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오케이. 그냥 이제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해볼게. 미안하다. 일단 우리 fx랑 gx의 교점이 마이랑 3인 거 알게 된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fx-g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볼 건데요. 최고 차이의 개수가 뭐겠어? fx가 2분의 1, gx가 2니까 우리 최고 차이의 개수는 몇으로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맞나요? 그 당시에 축이 각각 몇이랑 몇으로 주어져 있어? 교점이 마이랑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f2 빼기 g2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내가 x한테 몇을 넣어줘? 2를 넣어주길 바란다는 거야. 맞아? 자, 2를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랑 사라지게 될 거고 2분의 3이랑 4를 곱하니까 6이라는 정보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즉 우리가 궁금한 거는 4p 곱하기 6인데요. p가 또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지? 그래서 우리 최종적인 결과값 12라고 결론 지을 수 있더라.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잡아간다는 거. 내가 순간 헷갈린 게 순간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해서 정보를 잡아줄까를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굳이 잡지 말고 근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또 하나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필기 잘 해주세요. 요 fx-gx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많이 나와. 얘를 나중에 계속 hx라는 친구로 치환해서 문제를 푸는 게 꽤 양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 정보를 꼭 잡아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우리 579번 문제로 가볼까? 579번입니다. 자, 두 개의 이차함수 fx랑 g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2차 부등식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 자, 잘 생각해봐. 자, fx랑 gx 둘 다 뭐라고? 2차 함수야.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를 넘겼어. 즉 어떻게 나온 거야?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더니만 해가 마이부터 3이래. 맞아? 자, 내가 2차 분식끼리 빼면은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거든. 웬만하면 1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거나 아니면 2차 함수의 형태가 나오거나. 그치? 근데 1차 함수 형태는 아닐 거야. 왜? 해가 사이값으로 나타났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사이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2차 함수 형태를 띄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심지어 어때? 사이값이야.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즉 최고차이 개수가 양수인 형태라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해 줄게. 이 fx-gx라고 하는 친구는 최고차이 개수를 a, 양수인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두 개의 근이 각각 마이너스 2랑 3,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맞아? 근데 문제에서 뭐래? f1 빼기 g1이 마이너스 24래. 한마디로 내가 얘를 hx라고 치환을 했을 때 h1이 몇이야? 마이너스 24야. 1 넣어주면 어떻게 되는데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a. 얘가 마이너스 24였구나. 한마디로 우리는 a를 4라고 어때? 양수인 조건까지 만족시켜주는 얘가 나온 거지. 이해됐어?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궁금한 건 뭐야? H5가 궁금하잖아. 5 넣어달래잖아. 대입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5 넣으니까 7, 5 넣으니까 2야. 맞아? 우리 4, 7이 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56이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또 잘 적어주세요. 이 HX로 치환해가지고 전개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야. 고난도 문제로 가면은 이 형태를 좀 많이 가져가. 선생님 기준에서 이 형태를 진짜 많이 가져가더라고. 그래서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우리 581번으로 한번 가볼까? 아직 필기하고 있으면 조금 더 필기하시고. 필기 다 했지? 자, 581번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차함수 fx라고 하는 친구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일단 가조건을 한번 봅시다. f2가 뭐보다 작대? 0보다 작대. 그치? 어때? 일단 f2가 0보다 작아?
x한테 2를 넣어보라는 거 아닌가? 그치? 자, 한번 넣어보자. 1번. x한테 2, f2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4인데 얘가 0보다 작아. 정리해보면은 얘는 k제곱 마이너스 4k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친구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인수분해까지 된다. k 마이너스 6에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 아, k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되 6보다는 작아야 하는구나. 아, 이 범위를 찾아내라는 게 저 가족건이 얘기하는 거였어. 맞아? 이해됐지? 자, 두 번째, 이번엔 나조건 한번 봐봅시다. fx의 그래프가 1부터 4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 f1이라고 하는 친구를 최대값으로 가진대요. 그지? 자, 잘 생각해봐. 이 fx는 어떠한 친구야? 아래로 볼록한 친구지? 맞아? 근데 우리가 보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야? x는 1인 것부터 x는 4인 것까지 볼 거야. 그지? 그럼 함수의 형태가 몇 가지로 존재할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야? 꼭지점, 즉 x에 대한 축이 4의 왼쪽에 존재할 때, 1하고 4의 가운데에 존재할 때, 1의 왼쪽에 존재할 때, 1하고 4 가운데에 존재할 때, 4의 오른쪽에 존재할 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지? 근데 우리는 뭐에서? f1에서 최대값을 가졌으면 좋겠어. 제일 위에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치? 그 말을 의미는 제일 첫 번째 꼭지점이 4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거 하나. 그치? 그리고 또 언제? 얘가 최대값일 때잖아. 가운데에 있을 때. 맞아? 그렇기 때문에 1하고 4 중에서 꼭지점이 어디에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거야? 4 쪽에 가까운 상태. 맞아? 즉 꼭지점이 누구보다 클 때 1하고 4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5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고. 크거나 같으면은 f1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우리 꼭지점 어떻게 구해? 두근의 합의 절반이었잖아. 두근의 합은 절반 몇인데? 2분의 2k 플러스 1이지.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2분의 5라고 하는 친구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k라고 하는 친구가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즉 최종적으로 k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더라 라는 정보, 이렇게 두 가지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이 두 가지의 정보를 도합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범위가 어떻게 된다? K는 2보다는 크거나 같대, 6보다는 작아야 하더라.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요거 필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정보가 제일 중요해. 사실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대입해보면 나오는 거잖아. 이 밑에 있는 정보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 가지는 거, 나 그림 그려야 돼. 근데 꼭지점이 그 문자로 주어져 있어. 오케이. 그럼 나 그 꼭지점을 그 주어진 범위의 왼쪽에 있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놔주기로 했잖아. 그지? 그 정보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2차 방정식 그쪽을 풀어준 거니까 잡고 넘어가세요. 오케이? 자, 요거 필기하신 분은요 584번 지우시면 됩니다. 가우스 어차피 지금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거니까 지우시면 되고요. 자, 우리 585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니까 연립부등식을 풀 거야. 그치? 연립부등식을 풀 거야. 근데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그냥 x가 아니야. 정수 x라는 친구가 오직 3밖에 없대. 그치?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은 인수분해를 시켜주자가 기본 전제잖아. 그치? 그럼 인수분해 한번 시켜보자고. 위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야? x-3이라고 하는 친구의 x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우리는 해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야? x라는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나온다는 거 인지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밑에 있는 친구도 어떻게 돼? 인수분해가 되기는 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보니까 얘는 3x라고 하는 친구와 x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되는 친구일 거야.
맞아? 근데 우리는 몰라. 뭘 몰라? 2라고 하는 친구랑 또 누구? 3분의 a라고 하는 친구.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작은지 난 모른다고. 맞지? 그럼 여기까지만 해놓고 좀 생각을 해놓자.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럼 마무리 해보시죠. 수직선 그려볼게요.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 왼쪽으로 크거나 작거나 같고 또 3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친구야. 맞아? 근데 우리는 만족시키는 정수 x가 오직 몇 개였으면 좋겠어? 3밖에 없었으면 좋겠어. 맞아? 근데 이미 우리 2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봐. 만약 3분의 a가 2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까? 작아. 그러면 우리 3에서 정수 나타낼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얘는 왼쪽으로 간 건 아닐 거야. 그럼 우리 3분의 a가 어디로 갔겠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3이라는 얘를 먹고 있어야 돼. 그치? 그래야지 얘가 포함이 되잖아. 근데 4는 먹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치? 그러면 얘는 3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어. 뭐가? 3분의 a라고 하는 친구가 3하고 4 사이에 있어야 되거든? 근데 3과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에 같다가 없기 때문에 못 먹어. 근데 4랑은 같아도 되는 거야. 왜? 같아야지 먹잖아. 같아도 못 먹거든 얘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마무리해보자. 양변에 3 곱해주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얘가 9보다 크되 12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 4번으로 마무리가 지어지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이해됐지?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 정수 x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조금 잘 신경을 써주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다음은 밑으로 내려갈 건데요. 586번 문제를 한번 볼 겁니다. 얘는 방금 푼 문제랑 차이점이 있어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3이라고 하는 거, x는 3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친구를 근으로 가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었는데 얘는 뭐가 주어져 있는 거야? 정수 x의 개수가 주어져 있어. 얘는 숫자를 세줘야 돼. 내가 직접적으로 세줘야 되는 거야. 4개 정수잖아. 4개 정도 세줄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얘도 일단 기본 전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놈은 인수분해를 해주자니까 위에 있는 얘 어떻게 되겠어? x 마사의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되지. 즉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대 4보다는 작거나 같은 놈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거고. 그지? 그 다음 밑에 있는 놈은 어때? 어차피 절대값이 작다로 되어 있으니까 양옆으로 갈라질 거고 양변에 1 빼주면은 k-1보다 큰 x라고 하는 얘가 k-1보다는 작다라고 우리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나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번 또다시 수직선을 그려봅시다.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친구와 4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사이값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형태의 정확한 근을 알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친구가 중요합니다. 얘는 어떻게 되어 있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는 K가 양수라는 전제하야 K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벌려져 있습니다. 맞나요? 즉 이런 모양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야. 맞아? 근데 겹치는 거에서 뭐가? 정수 x의 개수가 4개였으면 좋겠대. 이미 어때? 마이너스 1인 거 하나 포함하고 있잖아. 그 다음 양쪽으로 벌려지면서 마이너스 2 포함했겠지. 그럼 여기 뭐도 포함했겠어? 0도 포함했을 거야. 그지? 근데 지금 아직 몇 개야? 3개지. 더 세봐야지. 4개가 되려면 이쪽에 1 포함해야 돼. 그럼 여기에는 뭐까지 깎겠어? 마3까지 갔을 건데 마3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을 포함을 해야 되는구나. 2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이겠어? 1과 2 사이에 누가 있는 거야? 더 큰 놈. k-1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여기 왼쪽에는 갖다가 있어? 없어? 없는 상태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갖다가 붙으면 안 되지만 2에는 갖다가 붙어도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변에 1 더해주니까 최종적으로 K는 2보다 크되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5번으로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정보들도 조금 더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밑에 있는 거 하나 풀고 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8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 해를 하나 가질 때 봤고 해에 대해서 범위가 주어져 있어 여러 개를 가지는 경우도 봤어. 이번에는 뭐야? 해를 안 가졌으면 좋겠대. 맞지? 자, 위에 있는 친구부터 봐보자. 야, 위에 있는 친구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치? 심지어 넘어가니까 x라고 하는 친구가 3k-1보다 크대. 한쪽 방향으로 쫙 이어져 있는 친구야. 맞지? 그리고 밑에 있는 친구 보니까 어때? 인수분해하면은 얘는 x-2라고 하는 놈이랑 x-k라고 하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얘는 어떻게 돼 있는 친구야? 사익값으로 갇히게 만들어져 있는 친구란 말이지. 여기까지 맞아? 근데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어? 없었으면 좋겠대. 자, 그럼 한번 봐보자. 우리는 2라고 하는 친구는 좀 명확하니까 2를 좀 찍어줄게요. 맞아? 그리고 어때? x라는 얘가 3k-1보다 크대. 그치? 그러려면 이제 해의 조건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k라고 하는 친구가 2보다 작다고 한번 해볼까? 오케이? 자, k가 2보다 작아. 그러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겠지? 빨간색으로 보는 거야 지금. 맞아? 그럼 해가 없으려면 요 3k-1은 어때야 돼?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돼.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 k라는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거야. 빨간색으로 적었으니까 요거. 이해했어? 그럼 또 어때야 돼? 3k-1은 어디 존재해야 돼? 이렇게 존재해야겠지. 더 오른쪽에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 돼? 이해했어? 자, 마지막은 뭐가 있을까? k랑 2랑 같을 때 하얀색으로 볼게. k랑 2가 같아. 맞아? 그러면 또 위에 있는 얘는 어디야? 오른쪽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1번. 그러면 우리는 k라고 하는 친구가 2보다 작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라는 친구가 2보다 작다고 했을 때 우린 주어져 있는 이 3k-1은 뭐보다 컸어야 됐어? 2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어. 맞아? 한마디로 우린 3k라는 얘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즉 k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합쳐보게 되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으면 성립하는구나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맞아? 다음은 뭐 봐야 돼? k가 2일 때 한번 봐주자고. 오케이? 자, k한테 2 한번 대입해 봅시다. 위에 있는 놈 어떤 모양이 나와? k한테 2 내어주니까 5라고 나오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어때? 밑에 있는 놈의 범위는 2인 거잖아. 그럼 어때? 얘도 해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아? 오케이. k는 2는 성립하는구나 잡아줄 수 있는 거고. 마지막. k라는 얘가 2보다 커? 그러면 어때야 됐었어? 아, k라고 하는 친구보다 우리 3k-1이 더 크거나 같았어야 하는 거고, 마이너스 1 넘겨보니까 우리는 k라는 친구가 2k보다 크거나 같다? 즉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게 성립해? 근데 어때? 아, k 2보다 클 때 성립하는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주어져 있는 조건 이 세 개를 다 합쳐보게 되니까 어떤 조건이 나온다? 아, k가 1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은 성립하는구나 마무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까지 마무리하는 거 필기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 152쪽, 153쪽 하면은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예요. 자, 591번입니다. 얘는 내가 막 진지하게 막 풀어주진 않을 건데 그래도 얘는 풀이 과정을 좀 알아두셔야지 좋을 거기 때문에 지금 풀어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한대.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돼? 아, 이 친구 두 개를 먼저 풀어줄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 친구 두 개를 풀어줄 거야. 이건 되게 당연한 풀이 과정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1번 당연하게 먼저 풀어봅시다. 야, 요거 노란색부터 보자. 우변항으로 넘겨주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m-5의 x 더하기 m 플러스 2라고 하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맞아?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겠어? 아,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뒷판별식을 진행을 했을 때 해가 중근이거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뒷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하면 뭐가 나와? m과 n에 대한 관계식이 도출이 되겠지. 이해했어? 따라왔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뭐야? 이번에 mx 왼쪽으로 넘겨. 그럼 어떻게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3 더하기 mx 더하기 6 마이너스 n이라는 친구가 동일하게도 0보다 크거나 같아. 즉 여기에서 나온 친구에 대해서도 내가 뒷판별식했을 때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구나.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뒷판별식을 원래 하나하나 해주는 게 옳은 풀이 과정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옳은 풀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복잡해. 왜? 진짜 말 그대로 전개에서 식 쫙 길어질 거고, 여기도 식 쫙 길어질 거고, 그럼 얘네들이 겹쳐지는 거 한 번 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려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좀 싫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어려운 방법으로 넘어가면 얘네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왜? 최고차의 개수가 다르네.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네. 얘네 두 개 혹시 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솔루션 1입니다. 이거 그냥 해보세요. 근데 이걸 해도 내가 지금 해준 솔루션 2랑 동일한 풀이 과정이 접근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주는 거 잘 익혀야 됩니다. 자, 얘네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얘네 두 개 교점이 있는지 혹은 교점이 있다면 그게 어떠한 건지 확인을 해볼 거야. 얘를 우리가 우변항으로 다 넘겨주니까 식이 어떻게 나옵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맞아요? 얘를 0이라고 하면 이렇게 교점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2로 나누니까 어때? x제곱 마사 x 플러스 4는 0 아니야? 어머?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네? 완전 제곱식이야. 뭘 가졌다는 거야? 중근을 가졌다는 거야. 언제? x가 2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 x가 2에서 중근을 가졌다고. 오케이?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저 위로 볼록한 놈이랑 저 아래로 볼록한 놈에 대해서 위로 볼록한 놈과 아래로 볼록한 놈이 뭐가 있어? 교점, 접점이 있을 건데 그 당시에 x값이 몇이야? 2야. 그 당시에 y값은 몇이겠어?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겠지. 대입해보니까 4, 6이니까 4겠다. 맞아? 그럼 얘는 어때? 2,4에 대해서 접하는 건데 얘를 직선이 통과하려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요 사이를 지나가야 된단 말이야. 이건 무조건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왔어? 못 따라왔어? 따라왔지?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어떻게 한다고? x의 값이 2일 때 대입해보니까 y의 값이 4여야 돼. 누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지?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라고 하는 친구가 2m 플러스 n이다 라는 식이 주어져 있는 거고, 그지? 그리고 얘가 어때야 되는 거야? 접해야 되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치? 그럼 우리 민재야 접하기 한번 해보자. 여기서 뒷판별식 해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얘가 이제 작다가 아니라 뭐라고? 같다로 해서 뒷판별식 진행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뒷판별식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 m-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2라는 친구가 0이 나와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 전개해보니까 m제곱 마이너스 10m이지? 그리고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8이 있으니까 17이 될 거고. 맞아? 요 마사 n이라고 하는 친구를 한번 바꿔보자고. 자, 우리 n 남기고 넘겨주면 4-2m이라고 하는 친구가 n이니까 얘한테 마사를 곱해주게 되면은 8m-16이 0이 되겠다. 즉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이기 때문에 우리는 m-1의 제곱은 0이다. 즉 m이 몇이야? 1 하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 거고 m한테 1을 대입해주니까 n은 몇으로 나와? 2라고 나타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린 최종적으로 1 더하기 4, 5라고 마무리해 줄 수 있더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얘네 두 개를 비교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네가 잘 못해. 이게 순간 잘 안 떠오를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이차함수라는 말이 주어져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곡선이라고 하면 요걸 한번 떠올려 주자. 알겠지? 시험 문제에서 이걸 잡았냐 못 잡았느냐가 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보시죠. 59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말로는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냥 그 전에 있던 것들의 총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말만 활용이야.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봐보자. 두근의 차가 몇이래? 6 이하래. 근데 우리 두근의 차 어떻게 구하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치? 우린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들어갈 건데 그게 6 이하래. 오케이? 그거 한번 해볼게.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기 위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k분의 4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네. 그러면 우리 주어져 있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즉 k제곱분의 16이란 친구한테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즉 플러스 20이라는 친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맞아? 근데 어때? 우리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보다 작거나 같아라고 했는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이 친구가 뭐보다? 36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바뀌겠지? 그리고 당연히 뭐보단 크겠어? 0보단 크겠지? 아, 크거나 같겠지? 여기 이해됐어?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 양변의 k제곱을 한번 곱해볼까? k제곱은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그치? 자, k제곱 곱하니까 어때? 0보다 크거나 같은 16 더하기 20k제곱이라는 얘가 36k제곱보다 작아져. 맞아? 양변을 내가 4로 나눠주게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4 플러스 5k제곱이라는 얘가 9k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맞아? 그럼 잘 생각해봐. 요거는 이미 성립되어 있으니까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만 보자고. 5k제곱 넘기니까 어떻게 되는데? 4k제곱이라는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4보다. k제곱이라는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1보다. 맞아? 즉 k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마무리하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되게 진짜 어려운 풀이 과정은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아, 두근의 차? 오케이, 근각계수의 관계로 들어가 봐야겠다. 이 생각을 이어나가는 거란 말이야, 태호야. 그지? 나 그걸 내가 반으로 접고 싶다는 생각을 더 이상 안 들게 했으면 좋겠어. 한 지금 내가 2번인가 3번 봤거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59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한 놈이야. 그치? 자, 아래로 볼록한 놈이 두 개의 근이 있대. 그치? 근데 하나의 근은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의 근은 어디? 3하고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맞아?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잘 봐봐. 내가 마이 대입하니까 y값 뭐 나와? 양수 나와. 0 대입하면 음수 나와. 3 대입하면 음수 나와. 5 대입하면 양수 나와. 끝난 거야. 이게 끝이야. 이거 잡으라고. 알겠어? 이것만 적어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리라는 거야. 근이 존재한대. 그러면 실제로 그려봐. 근데 어디 사이에 하나의 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것 말고는 할 게 없어. 대신 어려운 문제 이거 적은 다음에 이거 봐야 돼. 자,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면은 이런 말들도 나올 겁니다. 두 개의 근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근이 모두 다 예를 들어 마3이라는 친구랑 5라고 하는 친구 사이에 있다. 이런 문제도 나올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마3을 대입했을 때 5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더라? 둘 다 양수가 나오더라. 맞아? 그 다음 조건은 뭐야? 아, 꼭지점이 어디에 있더라? 마3과 5 사이에 있더라. 그지? 그 다음 마지막 하나 뒷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알겠어? 이 세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어려운 문제로 나면 요걸로 나올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봐보자. 597번입니다. 자, 오랜만에 보죠. 이거 과부족 문제. 이거 과부족 문제.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볼 건데 이거는 한번 해보면 익숙해질 거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 특별활동반 학생들이 조별활동을 위해서 원형 테이블에 앉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테이블에 내가 3명씩 앉혔더니만 2명이 못 앉았대.
그치? 일단 우리가 뭘 몰라? 테이블의 개수 몇 개인지 알아 몰라? 몰라. 학생 전체의 수 알아 몰라? 몰라. 맞아? 그러면 설정하세요. 오케이. 나 이제부터 테이블의 수를 x라고 할 거고 학생 전체의 수를 y라고 한번 해볼래. 그지? 근데 한 테이블에 몇 명씩 앉혔어? 3명씩 앉혔어. 즉 3x. 의자에 테이블에 앉아있는 놈이 3x라고. 근데 못 앉은 놈이 몇 명이야? 2명이야. 합쳐가지고 우리는 전체 학생 수를 3x 플러스 2라고 얘기한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내가 5명씩 앉혔더니 2개 테이블이 비었어. 자, 빈 게 2개 테이블이야. 완성하지 못한 게 2개가 아니야. 완성하지 못한 거 마지막에 있는 것도 완성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럼 뭐인 거야? 한 명도 못 앉은 의자 하나랑 미안해. 한 명도 못 앉은 의자 2개랑 꽉 채워졌을 수도 있고 한 명만 앉아있을 수도 있는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5명씩 풀로 앉아있는 놈은 몇 개의 테이블이야? x-3개의 테이블이 풀로 남아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는 K명입니다. 대신 이 K라는 얘가 어때? 1보다는 크거나 같대 5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야. 이해됐어? 요거 잘 잡아 놓으세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어때? 이게 우리 학생의 수잖아. 한마디로 얘네 2개의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게 뭐다? 3x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가 5x 마이너스 15 더하기 k라는 친구구나. 즉 우리는 k라고 하는 친구를 넘겨주니까 뭐라고 할 수 있다? 17 마이너스 2x라고 얘기할 수 있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어? k가 17 마이너스 2x인 거지. 맞아?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k는 뭐보다 커? 1보다 커? 뭐보다 작아? 5보다 작거나 같아? 맞아? 대입해보면 우린 뭐라고 나오는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은 17-2x라고 하는 얘가 5보다 작거나 같구나. 맞아? 양변에 17 빼주자. 마이너스 16보다 크거나 같은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눠주게 되니까 6보다 크거나 같은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지? 맞아? 즉 우린 테이블의 수가 x인데 6부터 8까지야. 근데 우린 3x 플러스 2가 y인 걸 알고 있고 우리는 학생의 수 y가 궁금한 거잖아. 오케이? 자, 3 곱하고 2 더해주자. 3, 6, 18에다 2 더하니까 20보다 크거나 같은 y가 3, 8에 24에다 2 더하니까 26보다 작거나 같다. 즉 최종적으로 학생의 수는 몇 명부터 몇 명? 최대값 26에 최소값 22구나 마무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개 합은 몇이겠어? 46이라고 마무리가 되겠지. 그지? 근데 하나만 더. 여기서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몇 개일까? 학생의 수가 될 수 있는 값은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 민지야? 태우 몇 개일 것 같아? 일단 하나만 얘기해 주자면 7개는 아닙니다. 7개는 될 수가 없어요. 몇 개일까? 지금 우리 최대값 나왔고 최소값 나왔잖아. 그럼 이미 2개는 만족됐지. 그럼 이제 몇 개를 내가 더 찾을 수 있을까? 1개밖에 안 돼. 왜? 우리 테이블의 수가 어떻게 나왔어? 6개부터 8개 사이래. 우리 테이블 7.5개, 6.5개 가능해? 불가능하잖아. 그럼 애시당초에 테이블 X는 정수란 말이야. 정수가 가능한 거 뭐야? 6, 7, 8 3개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대입해서 나오는 게 Y값이라고. 나중에 혹시 얘가 나왔을 때 그러면 7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7개 중에서는 테이블의 개수를 정수가 아니게 만들어준 놈이 있으니까. 이해했지? 요거 나중에 혹시 활용될 수도 있으니까 머릿속에 잡아만 두세요. 오케이? 자, 마지막 598번입니다. 자, 이거 마무리 한번 해볼 건데 이것도 그렇게까지 막 어렵다고 느끼진 않을 것 같은데 어렵다고 느낄 것 같은데 미안하다. 잘못 얘기했다. 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면 일단 뭐여야 돼? 둔각 삼각형이어야 돼. 그리고 뭐여야 돼? 일단 삼각형이어야 해. 우리 삼각형의 특징 가장 긴 변은 어때야 돼?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되지. 맞아? 근데 우리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플러스 4 제일 큰 친구 누구야?
a 플러스 4야. 이 친구는 짧아야 돼. 뭐 다른 두 놈의 합 2a 플러스 3보다 짧아야 돼. 한마디로 우리는 a가 몇보다 커야 돼. 1보다 크기만 하면 일단 삼각형은 만족이야. 그지? 그 다음에 뭐야? 둔각 삼각형 만족시켜야 되잖아. 우리 직각은 어땠어? 빗변, 즉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다른 거 두 개의 제곱의 합보다 합이랑 같았지. 그럼 둔각은 어때야 돼? 더 커야 되는 거지. 맞아? 즉 무슨 말이야? 우리는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a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친구보다 누가 a 플러스 4의 제곱이 더 커야 된다. 이게 무슨 조건이라고? 둔각 조건이라고. 이해했어? 얘는 무슨 조건? 삼각형 조건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요건 나중에 직접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서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